제가 그 남자 출연자 자기소개하다 끊기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모스트 특집 뭐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모스트 특집이 뭔가 대박나는 뭔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남자 자기소개하다 끊기는 거 아닐까요? 보통 여출 자기소개까지 못하고 남자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래도 뭐 괜찮은데? 괜찮아요. 뭔가 후반에 뭐 대박나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남자 출연자분들 자기소개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빌런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영철 씨는 빌런이 아닐 것 같고, 영철 씨는 보니까 역대 최고의 영철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영철 씨를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역대 최고의 영철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영호 씨는 뭐 그냥 그럴 것 같고, 영수 씨 빌런일 것 같고, 영수, 광수, 상철 뭐 이렇게 빌런일 것 같다는 생각 해봅니다. 일단은 뭐 영철 씨 부분부터 잠깐 빠르게 얘기해 보자면은, 영철 씨 소방 공무원이거든요. 나이는 35살, 5년차 소방 공무원이에요. 5년차 소방 공무원. 근데 저는 영철 씨가 너무 대단하고 멋있는 게, 아버지랑만 이제 살았거든요. 영철 씨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10살이면 몇 살이죠? 초등학교 3학년인가요? 그때부터 어머니랑 이제 떨어져 살아가지고 어머니랑 이제 아버지를 이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영철 씨가 아버지랑만 살았는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영철 씨가 혼자서 다 이렇게 살아내신 것 같아요. 형이 한 명 있긴 한데 형이 장애가 있어가지고 같이 살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영철 씨의 환경이 정말 어려웠잖아요. 영철 씨 환경이 정말 어려웠는데 영철 씨가 혼자서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소방 공무원이 되신 거죠. 그리고 영철 씨가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를 나오셨어요. 한체대인가요? 대단해요, 여러분. 한체대 아무나 못 가요. 근데 한체대 나오셔가지고 소방 공무원이 되신 것도 대단하고, 소방 공무원이 된 것도 30살이 된 거면은 되게 빠르게 잘 되신 것 같아. 보통은 이렇게 환경이 안 좋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나 에라 모르겠다, 인생을 그냥 놔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현수녀 캠프 제가 리뷰를 하는데, 이현수녀 캠프에서 약간 자기의 살아온 그런 가정사, 본인이 살아온 인생이나 이런 환경에 대해서 그 환경 탓하면서 그냥 인생을 막 살아버리는 인간들도 꽤 많거든요. 이현수녀 캠프 같은 거 보면은. 근데 영철 씨는 정말 고독하고 외롭게 이렇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형도 있었고, 아버지는 또 교통사고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랑은 10살 때부터 이혼해가지고 이제 자주 못 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방공무원으로 긍정적이고 되게 밝게 이렇게 살아오신 거는 진짜 대견하고 멋있죠. 좋은 환경에서 잘 되는 것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본인의 이런 성취를 이루는 게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철 씨가 구조했던 고양이 있잖아요. 영철 씨가 이제 출동 나가면은 고양이를 이제 구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구조한 고양이를 키우고 있대요. 이런 것들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 군 복무는 정말 특이하게도 독도에서 군 복무했다고 합니다. 독도 경비대 출신. 영철 씨의 이상형은 채덕지를 갖춘 사람. 장거리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3시간이 넘어가면은 매일 보는 건 힘들대요. 3시간 미만이면은 매일도 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소방관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 제약은 있겠죠. 근데 저는 영철 씨의 이런 서사가 정말 거의 뭐 역대 최고의 영철이지 않을까. 사람도 되게 밝고 긍정적이고 너무 멋있어요. 정말 너무 멋있어. 맞아,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 그리고 되게 똑똑한 거예요. 소방공무원 30살에 대해서 지금 5년차 소방공무원이잖아요. 한시대도 가셨고, 그냥 몸만 근육질이 아니라 되게 똑똑한 사람인 거죠. 저는 영철 씨 참 멋있다 생각합니다. 그 영철 씨 취미 자체가 이렇게 뭐 장거리로 잠수 이런 거 하고 스쿠버 다이빙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영철 씨가 막 경제적으로나 이런 게 막 쪼들리고 이런 거보다도 본인이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취미 활동도 건강하게 하고 있고 되게 참 부지런하고 성실하신 분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턱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 정도면 남자답지 뭐.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남자 이 정도면은 남자답잖아요. 얼굴 아주 잘생겨가지고 온몸에 이리즈미한 양아치 문신 건달 같은 새끼들보다 영철 씨처럼 이렇게 턱이 좀 나왔어도 정말 건강한 육체와 소방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성실하게 자기 의무를 다하는 이런 남자가 훨씬 빛나고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턱이 나온 것조차도 전혀 뭔가 단점이나 나쁘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아무튼 훌륭해. 그리고 여러분, 영철 씨 같이 이런 아우라를 가지신 분들이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잖아요. 되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저는 남편으로도 참 너무 좋은 분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철 씨가 모쏠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모쏠 특집인데, 영철 씨가 모쏠인 거는 정말 너무 괜찮고 좋은 사람인데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다 보니까 연애할 만한 여유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영철 씨가 매력이 없어서 여자를 못 만난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막 어릴 때부터 자기 혼자서 살아온 사람인 거잖아요. 더군다나 영철 씨가 이제 어머니가 안 계셨기 때문에 형은 혼자서 케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아픈 형을.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아버지는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혼자서 본인이 가장으로서 이렇게 다 살아내야 됐기 때문에 영철 씨가 연애라는 사치를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대학교 나와서 한체대 졸업하고 소방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진짜 막 대단한 것 같아요. 역대 영철 중에 가장 훌륭한 영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형 책임지느라 연애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 맞아요. 여러분 집안에 아픈 사람 한 명만 있으면은 다른 거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집안에 아픈 가족이 있으면. 근데 저는 영철 씨가 정말 이 사연들이 울면서 얘기를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되게 깊고 뭔가 힘든 사연이거든요. 근데 영철 씨가 이렇게 사전 인터뷰할 때 덤덤하게 밝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막 사람이 커 보이더라. 보통은 진짜 별 가짜는 걸로 집 짜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연애 프로그램 보다 보면. 제가 표현을 좀 세게 해서 그런데 연애 프로그램 이렇게 나는 솔로가 됐든 돌싱글즈가 됐든 뭐 합숙맞선이 됐든 나수사계가 됐든 별 가짜는 걸로 집 짜는 출연자들 진짜 많아요. 공감도 전혀 안 되는. 근데 영철 씨의 사연은 울어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대단한 깊은 사연들인데도 되게 밝게 웃으면서 담담하게 얘기하는 게 진짜 막 뭔가 보는데 뭉클하더라고. 정말 대단하다 생각해요.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도 않고 정신이 건강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멋있죠. 같은 남자가 봐도 너무 멋있어. 근데 영철 씨가 이번 사계에서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나는 솔로에 나온 거를 토대로 뭔가 좋은 기회들이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방송의 순기능으로. 근데 저는 영철 씨 같이 본인이 힘든 거를 힘든 티 안 내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담담하고 밝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남자가 정말 최고라 생각해요. 정말 뭐 돈을 많이 벌고 스펙이 좋고 집안이 좋고 이런 거보다도 본인의 역경을 자기 힘으로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뭐 으스대거나 이런 거 없이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정신을 가진 이런 영철 씨. 이런 남자가 저는 최고의 남자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숨기려야 할 가족사도 덤덤히 얘기하고 멋있습니다. 덤덤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극복했으니까. 아직도 그 힘든 지옥 속에 살고 있으면은 그 가족사를 숨기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철 씨가 밝게 얘기하면서 덤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것도 집짜지도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극복해냈으니까 덤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영철 씨 같은 분들 좋아합니다.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힘든 상황과 환경이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한 사람들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매력을 너무 좋아해요. 남자든 여자든. 내가 힘들었으니까 그 힘든 거에 그냥 힘들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버릴 거야. 이런 사람들보다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극복해냈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정말 제일 매력있고 멋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복도 극복인데 인성이 좋아 보이잖아요. 더럽게 올라오고 극복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노력한 인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품이 넓다고 해야 되나요? 예민하지가 않아요. 본인이 힘들어봤기 때문에 이해심도 깊을 수밖에 없죠. 본인이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영수님은 38살이에요. 38살이고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업은 경찰 공무원. 영수님은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이래요. 근데 영수님이 영철님과는 다르게 물론 경찰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정말 훌륭한 직업이지만은 오늘 영수님이 보여준 모습들은 좀 너무 개걸스럽고 빌런 같은 모습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식탐이 지나치더라. 그리고 위생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뭔가 깔끔하지 않은 것 같고 여자 출연자들이 찾아왔는데도 씻지도 않고 그냥 잠옷 차림으로 반바지 입고 그냥 설렁설렁 나가고 물론 못소리긴 하지만은 뭔가가 하나가 빠져있는 사람 같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자기소개 직전까지 자는 남자 처음이에요. 여태까지 나는 솔로 수백 명의 출연자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자기소개 직전까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뭐 씻었는지 모르겠어. 샤워는 했나? 그냥 그렇게 옷 입고 나와서 자기소개 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빌런 같지는 않다고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식탐이 있는 분들은 보통 빌런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영순이처럼 식탐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좀 쪼잔함이 있어요. 쪼잔하고 돈에 벌벌 떨고 그릇이 넓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못하고 속이 좁고 예민하고 그리고 자기 거를 더 많이 챙기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좀 있다는 거죠. 돈을 잘 안 쓰고. 그래서 식탐이 있는 분들은 좀 그래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같이 먹어야지 맛있는 거 먼저 쏙쏙 빼먹는 거 비면오죠. 식탐이 강한 사람들은 좀 그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보기가 좋지 않아요. 일단은 자기가 혼자 산다면 식탐이 강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뭔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식탐이 강한 모습이 보이면은 이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이 떨어지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밥맛이 떨어지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좋지가 않아요. 영수님 취미가 외국어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거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성취감을 얻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수학 공부하는 것도 좋아한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물론 남자분들 취미가 다양하고 누구나 다 이렇게 취미가 이렇게 뭐 이런저런 취미 가질 수 있지만은 영순이처럼 이렇게 혼자 하는 취미잖아요. 이게 다 혼자 하는 취미. 그래서 저는 막 이게 막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함께 어울려서 하는 취미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것도 특이한 취미잖아요. 특이한 취미. 외국어 공부하는 게 취미라 그러고 수학 공부하는 것도 취미라 그러고 저는 이런 것들도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되게 뭔가 특이한 부분이라고 봐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뭔가 영수님이 빌런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 오늘 이렇게 우유를 마실 때도 보면 보통은 우유가 새 거가 큰 게 2개가 있었잖아요. 그냥 1000ml짜리 우유 팩 이게 아니라 정말 거의 2리터인가? 그게? 2.5리터인가? 아무튼 큰 우유 팩이었어요. 큰 우유. 둘 다 새 거였는데 새 거를 하나 뜯었으면은 그거를 일단 마시고 다 먹고 나서 다른 우유를 먹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영수님은 일단은 2개 다 뜯더라고. 2개 다 좀 먹어보고 더 마시는 거를 그거를 2잔을 마시더라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나 혼자 산다처럼 이렇게 혼자 살 때 그럴 때 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본인 혼자 살면서 본인이 먹는 건데. 근데 이게 다 같이 먹는 거여서 이 우유 2개를 다 새 거를 뜯은 다음에 그거를 맛을 비교해 본 다음에 이거를 우유를 마시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 너무 자기 위주로 자기 먼저 생각하는 그런 면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결혼 생활을 한다거나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여자분이 영수님 같은 분하고 결혼했는데 우유를 이제 애들도 마시고 나도 우유를 좋아하고 해가지고 우유가 됐든 뭐가 됐든 반찬을 여러 개 사놨어. 반찬을 사놨는데 영수씨가 본인이 이제 막 다 뜯어놓고 조금씩 맛보고 이렇게 해버린 거야. 다 손대고. 그러면 이런 걸로 충분히 싸움이 나요. 갈등이 생기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소한 건데. 입 대고 마시면은 거의 뭐 전쟁 나는 거고. 그래도 다행히 영수님 입 대고 마시진 않더라. 그래도 매너 있게 컵에 따라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수님께서 외모보다 성격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남자분이 외모보다 성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저는 다 뭔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남잔데 저는 외모는 잘 안 봐요. 성격을 더 중요하게 봐요. 여자분들의 외모보다도 마음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외모에 미쳐있는 사람들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자가 나는 여자 마음을 보지 외모는 안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외모에 미쳐있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영수씨가 영숙씨하고 대화하고 영숙씨 불러내가지고 막 고민형 주고 그럴 때 영숙씨한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예쁘다였어요. 영수님 뭐 손톱이 이쁘네요. 영수님 얼굴이 이쁘네요. 영수님 뭐 쌍꺼풀이 이쁘네요. 이쁘다는 얘기만 계속했잖아. 영수님은 외모에 미쳐있는 분입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는 성격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저는 사실 거짓부렁이라 생각해요. 돈에 관심이 없어요는 돈에 미친 거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외모에 관심 없어요. 외모에 미친 겁니다. 저는 여자에 관심 없습니다. 여자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나이 차이는 자녀 계획을 본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는 상관이 없고 위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광수님이 되게 좀 똑똑하신 분이다 보니까 수학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영순이한테 물어봤는데 수학은 아름다운 언어라서 좋다. 사람은 변하는데 수학은 변하지 않아서 좋다라고 대답했거든요. 저는 이것도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제 표현이 멋있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저 이것도 그냥 그래요. 네, 수학이 뭐 아름다운 언어다 뭐 좀 그냥 그래. 그 영수님이 이렇게 경찰 근무도 되게 힘들고 고된 근무지만은 이렇게 본인이 쉬거나 할 때 혼자 있거나 그럴 때 영어 공부, 일본어 공부, 중국어 공부에다가 그리고 수학 공부까지도 하는 분이잖아요. 뭔가 좀 너무 함께 있으면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여자라면. 그리고 나한테도 뭔가 시킬 것 같아 괜히. 본인이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니까 여보 당신도 그렇게 가만히 TV만 보지 말고 당신도 공부 좀 해 이러지 않을까요? 괜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거부감이 강하게 들어. 오히려 이게 영수님 보면 오늘 영수님이 이제 영어 이제 본인이 영어를 잘하고 원어민이니까 뭐 영어 공부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본인한테 물어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수님이 갑자기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과해. 영수님이 여자분들한테 영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본인한테 물어보라고 여자들한테 얘기했잖아. 근데 갑자기 영수님이 끼어들어가지고 영어로 막 쌀라쌀라 하는데 낄끼빠빠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영수님이 눈치도 없으신 게 있어요. 영호씨가 순자님이랑 같이 나갈 때 순자씨가 불러내가지고 같이 대화하려고 나갈 때 있었잖아요. 그때 괜히 영수씨가 영호님 옷 입은 것 같고 괜히 농담식으로 트집 잡고 그러더라고. 그런 눈치 없는 것도 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이게 뭐 같이 뭔가 취미 활동하거나 같이 뭔가 하는 그런 사람들과 다 같이 어울리는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영수님처럼 이렇게 막 센스 없고 눈치가 없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영수님은 지금 나이가 38살인데도 그런 부분에서 뭔가 따로 노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이 좀 다 단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수님 직업이 경찰 공무원 좋은 직업이에요. 근데 몰소리라는 거는 영철 씨하고는 다르게 영수님의 뭔가 그런 쪼잔함이나 계산적인 거나 뭔가 이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몰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수님 같은 방 쓰는 광수 영수 때문에 빌런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광수님은 그냥 빌런일 것 같다는 생각 해보는데요. 영수 때문에 빌런이 아니라 그냥 광수님은 광수님대로 뭔가 그냥 빌런이지 않을까? 뭔가 그러지 않을까요? 영수님은 결혼하면 밥 가지고 식성 때문에 배우자랑 반드시 트러블이 있을 겁니다. 식성이 있잖아요. 식탐. 이거 단점이에요, 여러분. 먹는 거 복스럽게 먹네. 먹을 때 복스럽게 먹는 건 좋을지 몰라도 이게 막 계속 막 손이 가고 먹을 때 안 먹을 때
가리지 않고 계속 뭔가 먹어야 되고 뭘 찾고 꺼내고 먹고 먹으면 또 정리도 똑바로 잘 해놓고 이러면은 이거 되게 큰 단점이에요. 되게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영어 얘기한 거 영어로 영식 씨한테 갑자기 말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얘기해 보자면은 이거를 티를 내니까 되게 없어 보였어요. 본인이 저는 뭐 영어를 공부 열심히 해놔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대화할 수준은 돼요. 이렇게 자기소개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를 영식 씨하고 억지로 내가 영어를 좀 한다는 걸 티를 내니까 그게 오히려 되게 없어 보이고 장점이 아니라 단점처럼 보이더라고. 그러네. 프리랜서 통번역가 그분 앞에서 영어 쓰니까 이게 참 그렇다. 하필이면 영어 쓰는 것도 프리랜서 통번역가 앞에서 영어 쓰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용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러네. 그러니까 좀 꺼드럭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영수 씨가 영어 쓴 거는 꺼드럭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만약에 영수님이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빨부터 닦을 것 같거든요. 아침 일어나면은. 근데 영수님은 이빨 안 닦고 여자 출연자분들하고 이렇게 잠옷 차림으로 나와가지고 대화하려고 하더라고요. 전 이것 좀 너무 그래요. 다들 아시잖아요. 아침 일어나면은 입에서 썩은 내 나는 거. 근데 옷도 잠옷 차림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 잠옷 차림 옷도 자는 내내 이제 30대 후반 되면은 몸에서 분비물이 나가지고 몸에서 냄새나. 잠옷 차림에다가 머리도 안 깎고 이빨도 안 닦고 그냥 설렁설렁 나와가지고 여자 춘자들 사이에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게 대화하고 이런 모습이 경악을 했어요. 그거 되게 몸에서 냄새 난단 말이야. 본인은 모르지만 모쏠이라서 모르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 모쏠인 거랑 별개로 이분이 나이가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본 에티켓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쏠이라서 그런 거라기보다도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좀 그런 생각합니다. 저녁에도 양치 안 한 것 같다고요?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그리고 영수님이 되게 허당인 게 영수님한테 오늘 고민형 줬을 때도 영수님만 고민형에다가 녹음을 똑바로 못했거든요.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한 거잖아요. 뭐 눌러가지고 말한 다음에 다시 누르면 녹음되는 거 아마 그런 기능일 텐데 그거를 영수님은 녹음 똑바로 못해가지고 그냥 아만 이렇게 녹음된 거 그것도 너무 좀 허술하지 않았나. 오히려 복잡한 아름다운 언어라고 하는 수학은 뭐 이렇게 취미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서 정작 정말 중요한 고민형 녹음은 잘 못하고 식탐이 많은 분이어서 그런지 더 그런 것들이 다 안 좋게 보였어요 저는. 그리고 정리할 때 그 맥주 남은 거 있잖아요. 그 맥주 남은 게 영수씨가 먹던 맥주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영수님이 먹던 맥주 아니지. 남이 먹던 거예요? 그건 좀 아니야. 물론 영수님이 혼자 살면은 다 괜찮아. 근데 이게 만나러 나온 자리잖아요. 그 다 같이 하는 단체 생활이고 근데 안에 있는 액체 그거는 따로 이렇게 덜고 이렇게 캔만 따로 구겨서 버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컵에다 따로 뭐 하시더라고. 그건 좀 아니야. 그건 정말 좀 아니라 생각해요. 근데 영수님의 이런 점들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여출들하고 데이트할 때도 나을 수밖에 없거든요. 영수님이 이렇게 습관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의 40년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영수님한테 호감이 있다가도 영수님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거나 같이 식사 자리에서 밥을 먹거나 이러면서 거기서 다 정이 떨어져가지고 영수님은 커플이 안 될 것 같아요. 영수님의 이런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그래서 못쏠이지 않을까 그런 점들 때문에 못쏠로 살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트에서 식사 계산 영수가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식탐이 있는 분들이 돈을 잘 안 쓰거든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계산 안 할 것 같아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우유 2개 딴 거는 폭력적이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 하이라이트가 영수님이 우유 2개를 딴 거였어요. 그것도 200ml 그냥 팩우유가 아니라 뚜껑 열어서 뚜껑 이렇게 연 다음에 새 거는 이렇게 또 따는 거 있잖아요. 까는 거. 2개 다 새 우유였는데 그거를 2개 다 본인이 이렇게 따버리더라고. 다 같이 먹는 건데. 카메라에 있는 거 몰랐을까요? 근데 여러분 카메라가 있어도 이거를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내가 지금 목말라서 우유 마시는데 뭐 어때? 그리고 내가 목마른데 기왕이면은 맛있는 우유 마시려고 2개 다 새 거 따가지고 마신 건데 이게 뭐가 문제야? 문제라고 생각 안 하면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영수님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계속 막대 과자에다가 술 취한 김에 계속 뭘 먹더라고요. 막대 과자 먹고 포도젤리 먹고 초코빵 먹고 이런 거 다 먹었는데 그런 거는 저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떨어졌는데 그거 떨어진 걸 다시 입에 넣는 거 좀 그래. 떨어졌는데 떨어진 거를 다시 입에 넣으시더라고. 뭐 아까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은 되게 짜쳐 보인다고 하는 거죠. 짜쳐 보인다는 표현이 맞나?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이거 수저 있잖아요. 수저 빵에다가 잼 발라 드시고 하던데 수저 잼에다 발라 먹고 했으면은 보통은 빵에 그 수저에 잼이 묻어 있으면은 빵에다가 이렇게 쭉쭉 이렇게 묻혀서 먹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영수님은 수저를 쪽 빨더라고. 선마태아처럼. 이것도 좀 많이 그래요. 혹여라도 여자분들이 목격하면은 바로 그냥 영철 씨한테 그 완전 장벽이 쳐지는 그런 행동들인 거죠. 영철 씨한테 호감이 있다가도 그
그런 모습들은 이게 이성으로 좋게 보려 볼 수가 없어요. 떨어진 거 먹고 수저에 묻은 잼 쪽 빨고 그거 좀 그래.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모술이라서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에티켓이 영수님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영수님 같이 이런 스타일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장점 하나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은 배탈이 잘 안 나. 그건 장점이에요. 배탈이 잘 안 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를 들어서 뭐 5명에서 먹었는데 4명이 다 배탈 나가지고 막 병원 가고 시중동인의 원에 그래. 근데 영수님 같은 분들은 본인만 괜찮아.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 영식님이 33살이에요. 영식님 33살이고 필리핀에 이민 가서 25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영식님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보통 영어권 나라에 이민 가면은 약간 영어 좀 한다고 꺼덕대는 것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우리나라 말 쓰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뭔가 좀 더 우월해. 약간 이런 꺼드럭대는 사람들도 있는데 영식님은 그런 거 전혀 없이 우리나라 말도 너무 잘하세요. 필리핀에 있는 명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그리고 프리랜서 통번역사로 현재는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하고도 사진도 찍고 국제 이런 협조 있잖아요. 수사, 협조, 교류 이런 거 있을 때 이렇게 영식님이 뭐 이렇게 나서가지고 통번역하고 하시나 봐요. 동시통역인가? 그런 것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가 1세대 카레이서라서 영식님도 차에 미쳐가지고 카레이서 서킷 드라이빙 체험 프로그램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차도 되게 좋은 차 모시더라고요. BMW 비싼 차 한 2억 가까이 하나요? 차도 되게 좋은 차 모시더라고요. 현재는 부모님하고 강화도에 거주하고 있고 미래 파트너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를 함께 돌아다니는 게 목표래요. 근데 이제 영식님은 되게 외적으로도 잘생기고 매력 있는 분이신데 능력도 있으신 것 같고 근데 커플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생각 드는 게 뭐냐면 한국에 이제 있지 않고 해외 거주한 건 가능한데 해외에서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한국에 있는 거는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모슬린 여자분들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안 가본 데가 많을 거고 우리나라 안에서 익숙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할 텐데 영신님을 만나면은 외국에 왔다 갔다 해야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자분들이 이거를 해낼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해외에서 살다 온 여자분들이 많이 있다. 해외 유학 갔다 오거나 해외 살다 온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혹시 또 모르겠네. 영신님하고 잘 될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분들이 아니라 여자 출연자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다 해외에 살다 온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옥순도 그렇고 현숙도 그렇고 정숙도 그렇고 커플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생각드는 게 여초들도 해외에 살다 온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가능할 것도 같아요. 조금 애견스러운 게 있다고 하시는데 근데 저는 좀 영식님이 취미가 약간 남자다운 취미를 하고 있다 보니까 드라이빙 하는 거 서킷 드라이브 그래서 저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밸런스 좋게 괜찮다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여성스러워 보이는 거는 영식님이 겸손하다 보니까 여성스럽게 보이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나대는 게 없다 보니까 영식님이 저는 영철씨하고 같이 되게 좋은 출연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분, 좋은 캐릭터 종이작품 만드는 거 저는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은데 맨날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고 친구 만나고 놀러 다니고 뭐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는 것보다 그냥 종이로 뭐 만드는 거 좋아하고 괜찮지 않나요? 저는 영철씨하고 영식님이 두 분이 결혼하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그런 출연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식하고 영철 오늘 영자같이 그런 여자분하고 데이트할 때만 보더라도 영식님이 중간에 말을 끊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물 따라주고 수저 놔주고 이런 것들 뭐 필요한 거 없나 이렇게 다 챙겨주고 이거는 뭐 누가 시켜가지고 카메라 때문에 억지로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보고 배우고 본인의 이제 성향에서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영식님이 참 너무 괜찮게 보였어요. 다정한 사람 본인이 정말 뭣도 없어가지고 다정함으로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그런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원래 이제 다정하고 화목한 집안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본인도 그런 걸 보고 배워가지고 자기도 다정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정교육이 잘 받은 사람 그런 거죠. 외모도 괜찮아요. 비비님께서 감정기복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좀 안정형 되게 안정적으로 결혼생활든 연애든 다 잘하실 것 같아요. 안정적이에요. 저는 괜히 착하고 다정하기만 한 사람은 오히려 싸가지 없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하다고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인데 영신님처럼 이런 다정한 사람은 괜찮죠. 다정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정한 사람인 것 같아서 보통 일반적으로 나는 이렇게 깔끔하게 샤워하고 머리도 손질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었는데 나하고 데이트하러 나온 여자가 완전 그냥 자다 일어나가지고 눈곱도 안 떼고 이빨도 안 닦은 것 같고 이빨은 누런 데다가 머리는 안 감아가지고 모자 쓰고 나오고 옷은 무슨 편의점에 담배 사러 나오는 것처럼 입고 있고 이러면은 사실 정 떨어지고 그리고 뭐 약간 불쾌한 티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얘는 뭐하는 애길래 이렇게 이따위로 입고 나지 이러면서 근데 영식님은 전혀 그런 불쾌한 티 전혀 없이 다 이렇게 챙겨주고 대화하고 공감해주고 말도 중간에 끊는 것도 없고 잘하시더라고요. 되게 사람 자체가 착하고 선한 분들 같아요. 영식님, 영철님. 영식은 종교의 순기능인 것 같습니다. 영식님 같은 분들이 교회 다니고
불교고 기독교고 이런 경우에는 모태신앙이 영신이 같은 분들이면은 되게 괜찮지 뭐. 거부감이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종교를 다니기 때문에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영신이처럼 이렇게 바르고 반듯한가 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모태신앙인데 영자님 같다고 하면은 이게 거부감이 크게 들죠.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아무튼 저는 영철씨가 제일 괜찮고 그 다음으로 괜찮은 출연자가 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귀인 데이트할 때 옷 차려입은 것부터가 배려와 기본이 갖춘 사람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옷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거나 이성이든 아니면 중요한 인간관계든 내가 입는 옷차림, 이거는 정말 기본 에티켓이고 성이에요. 내가 입은 옷에 따라서 내가 받는 대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매너이기 때문에. 왜 사람 옷 입은 것 같고 왜 사람이 그 외적인 모습 갖고 차별하냐? 차별 당해 마땅해요. 자영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영신인 같은 손님이 오는 거랑 영자님 같은 손님이 오는 거랑 어떤 사람한테 더 친절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오히려 영자님 같은 손님이 오면 긴장되지 않나요? 그냥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카페를 한다 쳐. 작은 카페를. 영자님 같은 손님이 오면은 긴장하게 돼. 근데 영신이 같은 손님이 오면은 마음이 편안하죠.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차려입는 거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습에 따라서 받는 대우가 달라지는 거는 이거 차별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근데 영자님은 오늘 영신님하고 데이트해서 그런 기본적인 매너조차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좋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고, 영신님은 이런 아침에 하는 귀인 데이트를 그냥 허투루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찍 일어나가지고 머리 손질에다가 머리 감고 헤어롤에다가 옷도 깔끔하게 입고 영자님을 되게 많이 배려해주고 책임줬기 때문에 영신님은 되게 너무 괜찮고 멋있게 보인다는 거죠. 맞아, 배려는 지능이란 말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저는 영신님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만 딱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한 만큼만 받고 담백하고 깔끔하게 나가는 그런 좋은 뭔가 손님일 것 같은데, 영자님 같은 손님은 뭔가 본인이 이제 낸 가격 돈 이상으로 바라는 게 많을 것 같고 뭔가 사고 칠 것 같고, 그 영자님 같은 손님이 한 명 있으면은 카페에 손님들이 왔다가 그냥 나갈 것 같아. 뭔가 그런 이미지를 준다는 거죠. 영신 같은 손님이 있으면은 영신이 때문에 손님들이 더 많이 몰릴 것 같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영신님이 영자님한테 하는 배려들이 너무 괜찮았어요. 더군다나 해외에 살고 있는 분인데 이렇게 한국에 있는 남자들보다도 더 매너가 좋은 모습, 배려가 있고 그런 모습이라서 저는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영신님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영자님은 뭔가 이런 스타일일 것 같아. 여름에 카페에 일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오면은 따뜻한 거 드릴까요? 차가운 거 드릴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영자님 같은 손님들은 아니 날씨가 더워 죽겠는데 그럼 차가운 거 먹지, 더워 죽겠는데 따뜻한 거 먹겠어요? 이렇게 딱 말하는 손님도 있잖아요. 뭔 느낌인지 알죠? 그냥 물어본 건데, 날씨가 추운데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날씨가 더운데도 따뜻한 거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따뜻한 거 드릴까요? 차가운 거 드릴까요? 물어봤는데 아니 지금 날씨가 더워 죽겠는데 뭐 따뜻한 거 먹게 생겼냐고, 당연히 차가운 거 먹었지, 이렇게 받아치는 손님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자님은 약간 입은 모습이나 보여지는 외적인 본인 너무 안 꾸미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약간 좀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호님은 90년생이에요 90년생이면 37살 맞죠? 37살. 아까 영호 담배 핀다고 하니까 악플이 쫙 달렸어요. 담배 필 수도 있지, 왜? 담배 피는 건 담배 핀다고 얘기한 건데 왜? 저는 영호씨가 담배 피는 것보다도 너무 마른 거, 너무 말랐더라. 몸무게가 60kg도 안 나올 것 같아. 영호씨는 학창시절 때부터 쭉 지금까지 마술사로 살아가고 있대요. 외모를 전혀 안 본다, 하지만 성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영순이하고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외모를 전혀 안 보고 성격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그래서 저는 영호씨가 다 뭔가 좀 빌런 같다는 생각을 안 하다가도 이 멘트가 좀 걸려. 아까 영수님 얘기할 때도 말했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자 외모에 미쳐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순자 무한하게 했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왜냐면은 순자님이 영호씨한테 되게 좋아한다고 직진도 했고 그렇게 다 표현을 많이 해놨잖아요. 근데 영호씨가 자기는 외모를 안 보고 뭐 성격이 더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는 약간 내가 외모가 좀 이상한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영호가 외모를 안 봐가지고 나를 뭔가 호감 있어 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외모 안 본다고 하는 게 그닥 그렇게 여자분들한테 듣기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도 아무리 저는 여자분들이 외모가 좀 떨어지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남자나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가 나보고 이쁘다고 해주길 바라지 않나요? 여자분들은 내가 정말 외모가 많이 떨어져, 그냥 보면은 못생겼다는 소리 많이 듣고 그래. 내가 외모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가 나보고 얼굴 이쁘다고 해주길 바라잖아. 그래서 저는 남자들이 외모를 전혀 안 보고 성격을 본다고 하는 게 여자들한테 크게 어필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자분들하고 연애하고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아 내가 너랑 만나는 게 너 외모 안 봐서 만나는 거잖아, 너 성격이 좋아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여자분들 막 감동받나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아 내가 얼굴을 안 봐, 얼굴 안 보고 너가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너한테 빠진 거라고 얘기하면은 여자분들 막 너무 좋아요. 기분이 불쾌하지 않나?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영호씨나 영수님처럼 나는 외모를 안 보고 성격 본다는 게 그게 그렇게 좋은 얘기로 보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영호씨가 소소한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사람에게 바란다고 했는데, 이것도 소소한 행복이라는 게 조금 뭔가 내가 여자라고 생각한다면은 좋게 안 들릴 것 같아요. 소소한 행복? 소소하게 살기 싫은데. 제가 여자라면은 이 남자들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어필을 할 때 소소한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사람에게 바란다면서 얘기하면은 소소하게 살아야 되나? 내가 영호같이 저런 남자 만나면은 소소하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 들어가지고 선뜻 뭔가 이렇게 호감이 잘 안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을이 말씀처럼 벌이가 약한가라는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영호라는 친구가 경제적으로 뭔가 좀 쉽지 않나? 경제적으로 약간 살짝 쪼들리나? 이렇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이런 소소한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좋게 어필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장기자랑은 되게 스토리도 좋고 멋있더라고요. 저는 마술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술사 분들이 보면 아메리카 갓 탤런트인가? 거기서 나오는 마술사 분들처럼,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우리나라 마술사 분들, 이은경이나 최윤호 그런 분들처럼 그렇게 유명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방과후 취미생활이나 이런 걸로 어린아이들 마술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장거리 가능하고 나이 차이는 연상 연하 상관없대요. 그리고 영호님은 뭐 철학책도 보고 어린아이들도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맞춰줄 수 있는 결이라고 하면은 다 맞춰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호님도 되게 호감이 되고 되게 좋으신 분 같은데 조금 자기소개할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술사 분들이 모쏠인 거는 최초인 것 같아요. 영호님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37살. 근데 마술을 하시는 분인데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거는 조금 좀 봐야겠죠. 아무튼 처음이야. 광수님은 31살이고 세종시 거주하고 있어요. 영철님도 소방 공무원으로 세종시 거주하고 있는데 광수님도 똑같이 세종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죠. 행정고시를 3년 반 만에 합격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국토부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광수님이 국토부 5급 공무원으로 공무하고 있잖아요.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검사가 공무원으로 친다면 5급 맞나요? 제가 정확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검사분들이 5급으로 볼 수 있나? 아, 검사 4급이요? 제 라이브에 아마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할 텐데 이게 6급에서 사무관 시험 보고 막 하거든요. 사무관이 공무원이라고 아무나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근데 이제 행정고시를 합격하면은 5급부터 되는 거니까 5급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제 올라가서 뭐 청장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높은 직급입니다. 사회적으로 위치가 어느 정도 뭐 권위도 있고 뭔가 상당히 좋은 그런 거죠. 요즘에 공무원이 많이 조금 인기가 덜해지고 그러긴 한데 광우승님처럼 행정고시 합격했다 그러면 또 말이 달라집니다. 대단한 거예요. 국토부 5급 공무원 훌륭하죠. 훌륭한데 취미가 게임이란 얘기를 굳이 자기소개에서 해가지고 좀 그래요. 사실 광수님 이번에 자기소개를 조금 잘했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가지고 현수님 말고는 광수님을 좋아할 만한 여출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취미가 게임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 취미로 게임하는데 그 게임은 롤을 하는 것 같아요. 롤. 무금 처리됐는데 롤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막 게임을 새벽 늦게까지 하다가 현타 와가지고 계정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연인이 생기면은 같이 PC방 가고 싶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여자분들이 데이트 장소로 제일 싫어하는 데가 PC방이에요. 여자분이 남자분들하고 데이트할 때 가장 데이트 장소로 가기 싫은 곳이 PC방인데 광수님은 그거를 자기소개에서 얘기하시더라고. 너무 아쉬웠어요. 게임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 그래 뭐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는 거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거를 게임으로 푸나보다 이렇게 해서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광수랑 연애하면 PC방 가야 되네? 이런 생각 때문에 거부감 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행정고시 합격했다 하더라도 PC방 데이트는 좀 그렇지. 그리고 취미는 축구고 헬스장도 가고 있다 그러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렇다고 운동은 하는 건 아니래요. 이게 광수님 몸매 보면 배 나오고 그러잖아요. 배 나오고 이제 팔다리 짧으시고 좀 그렇긴 한데 딱 앉아서 게임만 하는 그런 타입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앉아서 공부도 오래 하셨는데 집에 오면은 또 활동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운동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또 앉아서 게임하니까 자연스럽게 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물론 저는 뭐 광수님의 이런 것들이 다 귀엽게 보여지고 출연자분들 중에 되게 선한 분이셔서 되게 좋게 보여지고 그러긴 한데 이게 여자분들이 광수님을 봤을 때 뭔가 남자다운 이성적인 매력이 느껴지는지는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광수님 이번에 커플 되기는 쉽지 않죠. 현수님 말고는. 저는 다음 주에 현수님하고 광수님이 데이트할 때 현수님의 쎄함을 광수님이 많이 느껴가지고 현수님을 이제 광수님이 걸렀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쏠분들이 여자 출연자분을 거절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현수님하고 안 됐으면 좋겠어. 저 게임 뭐 하냐고요? 저는 게임 안 해요. 옛날에 좋아했었는데 나이 먹어가지고 게임 피곤해서 못해. 게임 좋아하는 여자 만나면 됩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게임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게임을 그냥 뭐 간단하게 핸드폰 게임 같은 거 뭐 조금 해보고 간단하게 좋아하는 분들까지는 괜찮은데 게임에 빠져있는 여자분들은 조금 목소리만 이쁜 분들이 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게임에 빠져있는 분들이 보통 이제 목소리만 이쁘고 그러셔서 그렇지. 자세한 묘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게임은 좋은 취미긴 하거든요. 혼자서 지낼 때 게임은 정말 좋은 취미예요. 뭐 돈이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리니지처럼 그런 과금 게임이 아닌 이상 뭐 집에서 그냥 이제 취미로 할 만한 좋은 그런 건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여자분들이 남자가 게임하는 모습 봤을 때 정말 진짜 한심하게 느껴지고 정 떨어지고 매력이 없게 보이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성이 봤을 때 좋은 취미는 아닙니다. 남자친구가 팬티에 러닝만 입고 헤드폰 쓰고 막 게임 막 말하면서 흥분해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여자분들이 딱 그걸 봤을 때 너무 어쩜 저렇게 남자답지 이런 게 아니라 막 되게 한심하게 보이고 저게 재밌나? 이런 생각 들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혼자 사는 분들한테는 게임은 좋은 취미지만 이성한테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광수님이 본인 스스로 모쏠인 이유가 연애를 6순위로 두었대요. 내가 굳이 연애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광수님이 살아온 과정들을 봤을 때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또 살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이제 합격, 행정고시 합격 이런 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애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여자분들이 남자 외모를 안 볼 줄 알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막 한 20년 전에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 외모를 좀 덜 보긴 했죠. 20년 전에. 근데 지금은 남자들이 여자 외모 보는 거 못지않게 여자분들도 남자분들의 외모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광수님이 사실 많이 어렵다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커플 되는 게. 여자분들은 키도 보고 남자분들의 피부도 보고 남자분들의 몸매도 보고 엉덩이, 허벅지 이런 거 보고 뭐 다 봐요. 여자분들은 뭐 남자들은 거의 외모 위주로 더 많이 본다고 한다면은 그 여자분들은 보통 외모도 보는 거죠. 외모도. 능력은 기본이고. 아무튼 광수님이 여러 가지 조건들로 봤을 때는 행정고시 합격했다는 거 말고는 다른 부분들에서는 좀 많이 불리하지만 그래도 현숙님하고 커플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래저래 많이 불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광수님 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광수님이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은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키가 작은 부분 때문에. 성격도 좋아 보이고 외모도 귀엽고 능력도 좋고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키가 이제 작은 걸로 인해서 현숙님 말고는 다른 여자분들한테 딱히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현숙님 말고는. 여러분 여자분들도 능력 좋고 학벌 좋고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돈 잘 벌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의 뭐 능력도 보지만 외모도 많이 본다는 거죠. 오히려 옛날보다 능력을 좀 덜 보긴 할 거야 아마. 아주 옛날보다는. 왜냐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옛날보다 능력을 덜 보는데 능력을 덜 보는 대신 외모를 좀 더 많이 보는 게 좀 생겨서 남자분들이 외모가 좀 아저씨 같다. 그러면은 바로 아웃됩니다. 능력이 좋고 학력이 좋아도 남자분들이 너무 아재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어렵다는 거죠. 오늘 상철님이 원래는 첫인상에서는 3표 받고 인기가 많은 인기남이었는데 자기소개 끝나고 나서는 빵표 받았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철씨는 왜 빵표 받았는지. 상철님은 나이는 36살 충남 부에서 살고 있고 직업이 우체국 집배원이에요. 우체국 집배원. 우체국 집배원도 공무원이죠. 정말 훌륭한 직업이고 그런데 일단 나이가 여자 출연자분들이 봤을 때는 나이가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충남 부에서 산다는 게 되게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아요. 충남 부에서 산다는 거. 너무 멀어. 여자분들 대다수가 서울, 경기 이쪽에 있는데 상철님은 충남 부에 살고 있으니까 사실 좀 너무 멀죠. 그리고 직업도 다른 분들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막 엄청 뭔가 멋있다. 이 직업 때문에 끌린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력은 사실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상철님이 행정고시 합격한 그런 5급 공무원이었다면은 그렇다면은 정말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곰 같은 체격에다가 되게 착하고 선해 보이고 성격 좋아 보여서 정말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키도 크고 근데 이제 상철님이 충남 부여 우체국 집배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순식간에 마음이 식은 거죠. 그 상철님이 취미가 드라이브고 아이쇼핑과 여행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아이쇼핑이 글쎄요. 이것도 별로 그렇게 여자분들이 들었을 때는 취미가 아이쇼핑이라는 거가 별로 좋게 안 들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철 씨의 가장 치명적인 제일 큰 단점은 너무 아저씨처럼 보인다는 거. 아직 결혼도 안 한 미혼이신데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키즈 카페 가면은 상철님 같은 분들 되게 많습니다. 너무 그냥 아저씨 느낌이에요. 여자분들이 다른 걸 다 떠나서 상철님이 직업 좋고 학력 좋고 능력 좋고
돈 많고 집안 좋고 해도 아저씨 같으면은 여자분들이 안 만나고 거들떠도 안 본단 말이죠. 근데 상철님이 아저씨 같다는 점 때문에 뭐 이런저런 뭐 지방에 있는 충남 부여에다가 이렇게 뭐 집배원인 것도 사실 크게 어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아저씨 같아서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진짜 키즈 카페에 가면은 상철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막 애들 쫓아다니면서 아들 딸 쫓아다니면서 올려주고 들어주고 놀아주고 그렇게 많이들 계시는데 미혼이신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여자분들은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상철님이 또 빵표 받는 것도 있는 거고 살만 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들 살 빼면 괜찮다는 얘기를 쉽게 하시는데 살이 쉽게 빠지나요? 상철님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들 알아요 여러분. 살이 찐 아저씨 같은 사람들, 살이 찐 아줌마 같은 여자분들이 살을 빼면은 더 외적으로 좋아진다는 거를 모르지 않아요. 몰라서 안 빼는 게 아니야. 안 빠지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야 된다고요? 그럼 뭐에 금방 또 돌아오는데. 하여튼 상철씨가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성격도 여유있고 되게 착하고 선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커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아저씨 같은 모습 때문에. 부여 안에서 중매받아서 결혼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미 상철님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어르신들이 말만 그냥 하시고 소개시켜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서 나는 서로 나왔다는 얘기를 첫방인가? 그때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체국 집배원 월급이 어느 정도 하죠? 우체국 집배원분들이 급여가 어느 정도예요? 400 정도 버실라나? 우체국 집배원분들은 월급이나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가 잘 알려지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는 안 돼요? 400 정도는 안 돼요? 350? 10년 일하면 200만원 중후반이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10년 일했는데 200만원 중후반이에요. 요즘 물가가 얼만데. 우체국 집배원 월급 검색해봤는데 나오네요. 신입사원 기준으로 200 중후반, 실수령액으로는 200 초반, 신입사원 기준. 10년 차가 되면은 200 후반에서 300 초반. 근데 이게 위험수당이랑 출장 여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되고 하게 되면은 10년 차가 됐을 때 세전 5천만원 전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도 따로 있고 엄청 많진 않지만 그래도 뭐 좀 약간 아무튼 요즘 결혼 정령의 여자분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스펙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상철님 뭐 직업 안정적이고 공무원이니까 뭐 좋죠. 좋은데 요즘에 결혼 정령의 여자분들이 막 엄청 선호하는 그런 건 또 아니라는 거죠.